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오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자기 과실을 과장해서 하다 보니 자꾸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제 전문가인 척 하는데 기초적인 수준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경제분야 토론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호텔 경제론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더니 이번에는 커피 원가 120원 발언으로 자영업자들이 마치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묘사해서 자영업자들의 허파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분야 후보 토론회를 앞두고 큰 논란거리를 생산해낸 것입니다. 이재명의 경제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무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사람에게 경제를 맡겨서는 우리 큰일 나겠다, 이런 인식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아는 척하다가 제대로 걸려든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경제 대통령을 자처해왔지만 커피 한 잔의 원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어떻게 국가 경제를 이끌겠느냐, 이런 비난과 지적들이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17일 어제죠, 전북 군산뉴스에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계곡 불법 영업 정비 성과를 자랑하면서 상인들을 설득했던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자기의 치적을 부풀리고 싶었겠지만 커피 원가를 원두값만 계산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을 폭리를 취하는 그런 도둑으로 취급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재명은 계곡을 싹 정리한 다음 깨끗하게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한 다음에 닭죽 말고 커피와 차를 팔자고 했다. 닭죽을 끓여서 5만 원을 받으면서 땀 삐질삐질 흘려서 1시간 동안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는데 커피 한 잔은 원가가 120원에 불과한데 8,000원에서 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말로 설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설득을 당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설득이 아니라 협박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재명의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절대 실언이 아닙니다. 우선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원두값이 엄청 올라서 커피 한 잔 원두값이 120원이라는 설정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지적입니다.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정수기 닫고 컵 세척하고 또 임대료 내고 전기세, 수도세, 알바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격 구조를 외면하고 오직 원두값 이외에는 모조리 남는 장사라는 식으로 얘기한 이재명의 인식이 그래서 가볍다는 것입니다. 설령 경기도지사 시절 그때는 커피 한 잔 원두가 120원이었다고 치더라도 부가경비를 깡그리 무시한 무식한 발상이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커피 원두값을 논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먼저 생각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자영업자들의 커뮤니티에는 우리를 바가지 장사로 몰아간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또 누가 그렇게 올려놓았습니까? 또 임대료는 왜 그렇게 올랐습니까? 모두 문재인의 작품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부동산 가격 인상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늘리고 가격을 올려놓은 주범이었던 것입니다. 이준석 후보도 이런 이재명을 직격했습니다.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요즘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들은 일관된 공통점이 있다.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이나 발언을 다시 꺼내서 덤벼볼 테면 덤벼보라는 듯이 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은 대구에서 셰셰 발언이 뭐가 됐나? 맞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가 하면 또 구미에서는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산업화의 공도 조금 있다, 이런 식으로 오만함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준석은 이재명의 이런 언행들을 볼 때 그가 집권한다면 만들어질 세상은 그렇게 무서운 곡학아세의 세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준석은 그러면서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을 노쇼 경제학이라고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한 외지인이 호텔을 예약하면서 1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호텔은 오랜만에 돈이 10만 원 들어왔으니까 10만 원어치 가구를 구입합니다. 그럼 가구점에서는 받은 돈으로 치킨을 사 먹고 치킨집에서는 문방구에서 물건을 10만 원어치 구입합니다. 문방구는 돈이 10만 원 들어오니까 호텔로부터 빌렸던 돈 1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렇게 시중에 10만 원이 돌면서 경제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지인이 예약을 취소해서 원금을 가져가 버리더라도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경제가 활성된다는 주장이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입니다. 엄청난 허점이 있죠. 호텔은 분명 돈 10만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호텔 경제론은 말하자면 노쇼 경제론이자 사기 경제론이고, 그래서 이재명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에서 처음 이 호텔 경제론을 꺼냈다가 문매를 맞은 바 있습니다.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이재명의 호텔 경제론에 대해서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에 불과하다. 한국 경제에 먹튀를 하겠다는 거다. 재정을 막 집어넣으면 잠깐 뭐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 뒷감당은 본인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모두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오늘 경제분야 토론회에서는 아마도 커피 원가 120원을 둘러싼 이재명의 무지 그리고 호텔 경제론이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이 한국의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30%의 지분을 나누어주면 세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부분 역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칙에 맞지 않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정부가 만들고 국민에게 지분을 나눠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경제도 아니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그렇게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죠.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엔비디아를 10대 개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분을 나누어주면 우리 경제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재명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 발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자유경제, 자유시장 경제에 뿌리를 두지 않고는 성장을 할 수 없고 성장이 없이는 분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노력 없는 성장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